우루스를 사는 사람보다 파라메라 터보나 GTS를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 확률이 높아. 저라면 안 산다. 네, 오늘 저는 2025년식 포르쉐 파라메라 GTS를 시승하려고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9원 주차장에서 찍었는데 얘가 색깔이 검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강까지 와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구독자분 협찬은 아니고 제 지인 동생이 협찬을 해줬어요. 마음대로 까도 돼요 형 이러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펄 컬러인 것 같은데 옵션 컬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짙은 회색 컬러고요. 일단은 3세대 파라메라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램프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프론트 램프랑 범퍼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게 좀 있어요. 1세대 파라메라에서 2세대 파라메라 넘어갔을 때는 디자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2세대에서 3세대 넘어올 때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프론트 쪽은 조금 더 동글동글했던 게 좀 각져졌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고 네. 범퍼도 좀 각져졌고 램프도 좀 각지게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으로 오잖아? 똑같아. 아니 2세대랑 3세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뒤에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파라메라가 풀체인지라고 하지만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디자인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다. 2세대랑 똑같이 C필러 쪽이 되게 누워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전장이 5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네, 한번 앉아볼까요? 뒷자리. GTS는 파라메라 4랑 다르게 패밀리카로 쓴다는 그 욕구보다는 가끔 패밀리카로 쓰면서 오너가 좀 재밌게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이걸 사는 거거든요. 4랑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뒷자리 중요하니까 뒷자리를 딱 앉아보면요,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좁진 않아요. 이 C필러 쪽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네. 그래서 차가 만약에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머리가 좀 이렇게 닿을 수 있고 공간감이 좀 작아. 여기 무릎 부분은 괜찮고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편하진 않아요. 절대 편하거나 뭐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정도인데 여기서 바라보는 이 뷰가 공간감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약간 스포츠카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린 아이나 좀 키가 조금 작은 여성분이나 이런 분이 탈 때는 충분히 공간감이 좁다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성인 남자가 탔을 때는 약간 좁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팔을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네. 네,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시동을 키면 여기에 공조기 버튼 같은 걸 터치로 이제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컵홀더 같은 게 있거든요. 컵홀더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되게 애매해. 봐봐.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 놨어. 근데 이게 팔을 좀 꺾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조금 큰 커피,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구겨져요. 그렇죠?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아. 이 컵홀더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돼. 만약에 벤티 사이즈 이 정도 되는 컵을 놓으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뒷자리 공간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라볼 때는 이런 데는 다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뒷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GTS니까 그래요. GTS는 이런 부분 다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줬고 이 시트 부분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을 해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약간 좀 싼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게 2억 7천짜리 차에 이게 좀 요즘엔 다 근데 그물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 이제 핸드폰도 놓을 수 있고 근데 약간 좀 없어 보이긴 하지 이거는 좀. 그래서 여기 이런 데다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디자인 때문에 너무 이게 각지게 파져 있어요. 이게 디자인 때문에 너무 이렇게 누워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아예 없거든. 뭐가 없어. 놓을 데가 없어. 뭔가 물티슈 같은 걸 하나 넣을래도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팔을 놓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팔을 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좁습니다. 뭐 성인 남자가 못할 정도는 아닌데 뒷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트렁크도 당연히 좀 좁아요. 트렁크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타이어가 275, 뒤에 타이어가 325예요. 그래서 완전히 슈퍼카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뒷 타이어가 325인 세단이 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거든요. 완전히 초고성능 세단들이나 아니면 슈퍼카들에 들어가는 정도의 타이어 사이즈인데 뒤에는 325를 쓰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쓰고 있네요. 뒤에가 2세대 파라메라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 뭐 뒤에 리뷰할 게 없어요. 2세대랑 좀 비슷하다. 약간 좀 타이칸 디자인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가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라메라 디자인 자체는 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예쁘고 C필러가 누워있고 약간 좀 운동 성능을 위해서 점퍼도 좀 줄여놓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감이 좀 답답할 뿐이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전 예쁜 차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GTS나 터보급은 그래도 좀 여유 있고 막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차인데 파라메라 4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디자인은 아니면 사실 그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스포일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와요. 이렇게 스포일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스포일러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스포일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여기 선이 있구나. 여기 가운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GTS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를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시승을 하기에 앞서서 뭐 스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세대 파라메라 GTS 같은 경우는 460마력이었는데 얘는 510마력으로 점프업이 됐고요. 토크는 67토크 정도 되고 전장은 5m 5cm, 전폭이 1m 93cm야. 전폭이 1m 93cm면 사실 참 작은 거거든요. 요즘에 웬만한 좀 대형 세단들 보면 전폭이 거의 2m에 가까운데 운동 성능을 위해서 좀 작게 뺀 것 같아요. 전폭이 커지게 되면 차가 아무래도
넓어지고 커지고 그럼 운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GTS 말고 일반 파나메라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쓰고 있고 이제 범퍼나 이런 것만 좀 다른 거지 완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퍼포먼스에 좀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최대한 뒷자리도 줄이고 이렇게 좀 끼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이 차는 기본 가격이 2억 5,200이고 옵션 포함해서 2억 7,400에 출고가 된 차입니다. 그래서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2억 5,200이다 보니까 옵션을 넣으면 다 2억 7, 8천에 출고가 돼요. 그리고 옵션 좀 많이 넣었다 이러면 3억 정도에 출고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세단입니다. 포르쉐가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타볼까요? 네, 한강주 차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있잖아, 기어노브. 너무 불편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 후진할 때도 이렇게 놓고 내리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나는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매뉴얼 모드로 놓으려면 이렇게 길게 눌러야 되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냥 이게 기어노브 이렇게 있는 걸로 해주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더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배기음 좋다. 좋아. 지금 한 5, 6천 정도 RPM이거든요. 프락셀 가속될 때 눈깔이 빠질 것처럼 빠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얘가 스펙이 510마력 67토크인데 일단 차가 좀 무거워. 그래서 2.2톤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남자 3명이 탔고 뒤에 차주분이 앉아 계신데 기름 들어가고 하면 2.5톤 정도 될 거예요. 지금 2.56톤 정도. 510마력이 출력이면 충분합니다. 가지고 놀기엔 충분한 출력이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도 충분한 출력인데, 근데 뭔가 눈깔이 빠지도록 빠르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공식 제로백은 3.8초인가 그럴 거예요. 3명이 탔으니까 3.8초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실용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들 있잖아요. 50km에서 뭐 100km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서는 가속이 거침없이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속력 자체보다는 이렇게 뭔가 RPM을 쥐어짜면서 나가면서 들리는 그 배기음 있잖아요. 배기 사운드,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 이걸 왜 샀냐고 일단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파나메라 이 하이브리드, 이제 6기통이죠. 6기통 엔진에다 하이브리드를 얹은 거를 고르려고 했대요. 그걸 안 산 이유가 뭐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이도저도 아닐 것 같다. 어차피 이 동생이 이거 4개월 동안 10번 정도 탔대요. 사실은 매일매일 타는 차가 아니고 세컨카로 산 거예요. 3, 4개월 동안 10번 탔으면 진짜 조금 탄 거거든요. 가끔 패밀리카도 써야 돼서 이제 911로 안 넘어가고 일로 넘어온 건데, 그런 목적이라면 파나메라 4 하이브리드를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운전자가 풀악셀 때렸을 때 제로백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이상 구간에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승차감은 하이브리드가 PAR 때문에 좀 더 좋을 수 있겠으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좋겠죠. 그리고 운전 재미도 얘가 더 있을 거고, 파나메라는 3세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디젤이 수입이 안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파나메라 4가 있고 4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리고 GTS가 있고 그 위에 터보 S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게 있어요. 터보 S 하이브리드는 너무 비싸고 3억 5천? 그러니까 포르쉐 세단에다가 3억 5천을 태운다? 쉽지 않죠. 그 밑에 급을 이제 GTS라고 보면 되시고, 그 밑에 급이 이제 4 하이브리드, 그 밑에 급이 그냥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라고 하는 건 4륜구동이고,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4보다는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4는 파나메라 세그먼트에서 가장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격은 가장 쌉니다. 옵션 다 넣으면 한 1억 한 7, 8천, 2억까지도 옵션을 넣는데 2억 정도 되는 세단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V6 엔진이어서 감성도 떨어지고 하이브리드만큼의 효율성도 안 나오고, 결정적으로 포르쉐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PAR이라고 하는 옵션을 넣을 수가 없어. PAR 옵션 넣으면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지거든. 파나메라 4가 가장 애매한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GTS는 터보 S 하이브리드랑 좀 자매차라고 볼 수 있는데, 터보 S에 들어간 V8 엔진을 디튠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없는 모델로 만든 거고 내연기관만 있는 모델이고, 터보 S로 가게 되면 V8 엔진을 튜닝해서 엔진으로만 600마력 이상을 내는데 600마력에다 모터 붙여가지고 780마력인가 800마력을 내요. 그러니까 세단인데 800마력을 내고 엄청나게 빨라요. 제로백도 2초대예요. 2.7초인가 9초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보 S는 완전 오버스펙이고, 그렇다고 뭐 트랙을 막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포르쉐를 사는데 가장 비싼 거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터보 S 하이브리드 사는 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성능, 세단에서 뭐 800마력짜리 성능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 파나메라로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스펙이 뭐냐를 보면 GTS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마력을 더 올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PAR 옵션도 넣고 승차감도 같이 더 잡고 이러면 좀 더 좋았겠지만, 뭐 얘들이 내연기관만으로 만드는 컨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건 좀 타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일부러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높은 속도는 아니었지만 코너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봤는데 롤링이 그렇게 있지가 않다, 차가.
생각보다 롤링이 없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하이브리드랑 터보S 하이브리드만 들어간 그 PA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내가 최근에 타이칸 4S 탔을 때 옵션이 들어간 차를 탔었잖아. 근데 그게 승차감도 드라마틱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피칭하고 롤링을 완전히 억제해주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속을 하게 되면 앞에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를 올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평을 유지해주고 코너를 돌 때 한쪽으로 기울게 됐을 때 그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코너를 돌 때 계속해서 수평감을 유지하고 있다, 차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PAR 옵션에 사람들이 되게 극찬을 많이 했었고, 특히 승차감을 잡는 데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PAR 옵션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GTS 같은 경우는 PASM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PASM이 뭐냐면 포르쉐 액티브 스포츠 PASM, PA 액티브 S가 뭐였더라?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서스펜션 액티브하게 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일 거야. 타이칸 4S 다 탔을 때 PAR 옵션 때문에 되게 좀 쇼킹했었어. 하나 단점은 피칭하고 롤링을 잡기 때문에 승차감은 굉장히 좋지만, 단점은 이질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앞으로 하중이 쏠리는 느낌이 나야 되고, 엑셀을 밟았을 때 좀 뒤로 하중이 좀 쏠리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게 하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느끼면서 운전을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코너 돌 때도 하중이 이렇게 쏠리는구나,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야지, 브레이크로 이렇게 컨트롤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는 게 보통 운전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운전인데, 이게 PAR에서 모든 걸 다 수평을 맞춰버리니까 너무 이질적인 거야.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 브레이크를 밟아서 분명히 하중을 앞으로 쏠려야 되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쏠려. 평평하게 유지를 하고 가니까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그렇게 좋진 않구나. 이게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어쨌든 GTS는 조금 더 운전에 포커싱 돼 있는 차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운전해라. 그리고 성능도 좀 높여놨고, 그리고 V8 엔진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너가 이 감성을 충분히 즐기면서 이 차를 좀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르쉐에서 뭔가 좀 내가 운전의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GTS로 가야 돼요. 이제는 기본형에서 느낄 수가 없어.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가 넘어오면서 PAR 옵션을 들어가서 이거 정말 매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승차감 차원에서는 분명히 일치월장했던 그런 옵션이긴 하죠. 스포츠 드라이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TS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2억 7천 8천이나 주고. 근데 금액이 그 정도면 또 경쟁 모델들 없어요. 이 금액대 없어요. 세단 중에서 2억 7, 8천을 하려면 S580 마이바흐, S680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완전히 극강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단이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포커싱을 둔 세단들이 있긴 하죠. M5라든가 263 AMG, 이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얘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걔들이 얘보다 마력도 더 높고, 토크도 높고, 제레부터 빠르고, 그리고 고속 안정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은 훨씬 싸지 않나요? 금액은 반값입니다. 네. 실구매 가격은 반값까지는 아니고, 파라메라 GTS 옵션 넣은 거에 실구매 가격은 60%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스펙은 걔들이 더 높아요. 가성비로 보면 이 차 사면 안 되죠. 근데 왜 이 친구가 이 차를 샀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성비 제원, 제로 100, 제로 200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510마력에 67토크. 근데 가격은 거의 3억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 정도 스펙 가지고 그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포르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8단 DCT를 쓰거든요. 근데 2세대 파라메라 때도 8단 DCT가 되게 훌륭했어. DCT가 뭐냐면 듀얼 클러치. 포르쉐에서 만든 듀얼 클러치인데, 마력과 토크가 같이 높아지게 되면 많은 브랜드들이 DCT보다는 좀 오토매틱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토크 대응력도 더 좋고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RPM, 저단에서 듀얼 클러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꿀렁거림이 있거든요. 1단, 2단, 3단 넘어갈 때 약간 꿀렁거림이 있어. 물론 고속으로 달릴 땐 DCT가 훨씬 좋은데,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듀얼 클러치 달린 모델들을 많이 타본 분들 그걸 느낄 거예요. 근데 얘는 1단, 2단에서 지금 되게 저속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1, 2, 3단에서 꿀렁거림이 좀 느껴져요. 살짝 느껴져요. 살짝. 네, 느껴져요. 아주 살짝 느껴져요. 1, 2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막히는 길에서. 근데 이게 아주 살짝 느껴지는 정도지, 초반에 나왔던 DCT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실내 인테리어 우리 얘기를 안 했는데, 인테리어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 네. 근데 예쁜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이게 올라와 있지. 이쪽으로 다 드라이브 샤프트 다 지나가거든. 이쪽 밑으로 내연기관 엔진에서 이게 동력을 다 뒤로도 보내야 되니까 여기 다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야. 실내는 저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오너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 송풍구 부분,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게 아예 조절이 안 돼. 나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 안에서 공조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밑으로 오게 하고 바람을 중앙으로 오게 하고 위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안쪽에서 조절해가지고 바람을 보내는 걸
같은데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나 이 버튼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기어가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지하철랑 들어가고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럴 일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GTS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빵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다 스웨이드 다 덮여 있고 기본적으로 시트에 앉았을 때 가죽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GTS급 정도로 올라오면 이제서야 프리미엄 브랜드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파라메라 4에서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완전 똑같으니까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파라메라 4에서 이 정도의 감각을 느끼려면 추가 옵션을 넣어야 돼. 옵션을 그렇게 넣게 되면 거의 2억이 육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하러 파라메라 4를 사?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차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메라 디자인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핸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핸들은 여기 파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핸들은 예전부터 포르쉐에 썼던 핸들인데 되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핸들이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노멀 모드 하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이거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 서스펜션 세시랑 주행 모드가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오디오는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부메스터 신형은 잘 안 들어봤는데 근데 또 오디오 전문가인 현석이가 예전에 포르쉐는 오디오가 구려 여기 울퉁불퉁하거든. 여기 되게 지금 세시 모드가 스포츠야. 하나도 안 불편하지. 근데 이 정도면 일상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놀랍네. 이게 놓으면 다 느껴지는데 흔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노면을 지워가는 느낌은 아닌데 차가 흔들려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PAR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ASM에서도 되게 잘 잡았다. 승차감은 어쨌든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편견을 가지고 탔거든요. 딱딱하고 불편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해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승차감 자체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승차감 테스트하러 남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고 좀 달려도 보고 달린다는 게 뭐 아주 잠깐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요. 울퉁불퉁한 데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코너에서도 전혀 불안한 게 없네. 지금 2.5톤 정도 될 텐데 얘가 지금. 네,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 생각보다 막 쫄리는 느낌 그런 게 아예 없는데. 되게 안정적이야. 네, 차가. 너무 안정적이네. 차가 아까 전에 말려 들어가는 코너에서 뭐 이렇게 완전히 파이팅 넘치게 끝까지 밟지는 않았는데 근데 차가 튀는 것도 별로 없고 노면을 좀 잘 움켜쥐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이 기어 변속감 좋아. 역시 이것 때문에 GTS를 타는 것 같아. 기어를 딱 변속할 때 그 착곡 걸리는 그 느낌. 이게 좋네. 이게 약간 M5가 가지지 못한 감성이 있는 거지. M5가 600 몇십 마력의 263도 그렇거든. 근데 263하고 M5가 가지지 못한 감성이 딱 여기 있는 것 같아. 배기음 좋긴 한데 많이 정제되어 있는 느낌은 좀 받네요. 그리고 얘가 세라믹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스틸 브레이크거든요. 옵션이 안 들어간. 그래서 브레이크도 딱 밟았을 때 뭔가 앞으로 엄청 쏠리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브레이크 딱 밟으면 쏠려야 되잖아요. 조금 쏠리는 느낌? 하중이 굉장히 막 앞으로 쏠렸다 뒤로 쏠렸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탔을 때 얘도 PAR 옵션이 들어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 차 안정성과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 눈깔이 빠질 것 같은 가속력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냥 적당히 빠르다? 차 무게에 비해서 500마력은 뭐 빠르긴 빠른데 요즘에 너무 빠른 차들이 많아서 우리가 약간 거기 적응이 된 것 같아. 전기차 타도 너무 빠르고 너무 눈깔 빠지도록 빠른 차들이 많다 보니까 가속력에서는 충분하지만 진짜 내가 눈깔이 빠지는 가속력을 느끼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어 하면 이제 터보 X로 가야 되는 거죠. 승차감 테스트를 여기 하기가 되게 좋은 곳인데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되게 편한데? 승차감 좋다. 왜 이렇게 좋지? 약간 쫀쫀해. 이게 뭔가 S클래스처럼 노면을 다 지워나가는 그런 승차감은 아닌데 이 정도면 진짜 쫀쫀하고 딱딱하고 딱 좋다. 감도가 내가 좋아하는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온 차들의 그 전형적인 쫀쫀한 승차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운전자 아니고 동승자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방지턱 넘었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그 정도야? 수덕이가 느낄 때는? 제가 지금 막 촬영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방지턱 넘는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도 GTS는 좀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그 승차감이 이 정도면 되게 감도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건 좀 있어요.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운전자에게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승차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려면 이 정도 단단함이 있어야 돼서 이것보다 더 물렁물렁해지거나 노면의 느낌을 지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을 좀 잘 찾았다?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이네요. 이 부분은.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살짝 이 차 좀 단단하구나. 오르막 방지턱이랑 오르막 롤링 요런데 갈 때 살짝 단단하구나 느껴지는데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해,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GTS를 좀 이렇게 좀 타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는 그 세그먼트에서 봤을 때는 뚜렷한 단점을 찾긴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이야, 가격. 아니 2억 7천 이 가격에 과연 이 포르쉐 500만원짜리 세단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돈에 전혀 상관이 없고 뭐 2억이든 3억이든 뭐 감가 1억을 보든 1억 5천을 보든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타서 그냥 뭐 포르쉐 4는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고 이 하이브리드는 너무 애매한 것 같고 터보는 너무 오버스펙이고 이 정도가 딱 좋아. 딱 이런 분들을 위한 차거든요. 딱 제 후배가 딱 그런 마인드로 이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이런 걸 사는 데 있어서 별로 그게 구애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한 건데 GTS를 그냥 일반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에는 사실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패밀리카로 쓰면서 뭔가 고성능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세단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1억이나 싼 세단들에서 충분히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세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M5도 있고 263 AMG 뭐 이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세단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세단들 너무나 또 많고 그렇게 했을 때 포르쉐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 친구처럼 좀 여유가 있고 어떤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1억이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리고 감가가 몇 천만 원이 더 돼도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타야 되는 세단이거든요. 재밌는 게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루스를 사는 사람보다 파라메라 터보나 GTS를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 확률이 높아. 가격을 놓고 보면 저 같은 가성비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가 뭐 밸런스도 좋고 뭐 성능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다 알겠는데 이 가격을 내고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히. 취득세까지 내면 3억인데? 그리고 여기서 PCCB가 빠져있고 막 그런 옵션들이 몇 개가 빠져있는데 옵션을 조금 더 많이 넣게 되면 3억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근데 취득세가 7%면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3억 2, 3천을 내고 이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르쉐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GT3도 그렇고 GT3 투어링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카이엔도 그렇고 모든 차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차 가격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과연 이제 이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는가를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저 친구 같은 포지션이고 가끔 드라이브를 좀 즐기고 싶다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GTS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총평을 좀 하자면 저라면 안 산다. 3억 주고 나라면 안 사는데 스포츠 세단이라는 세그먼트에서 봤을 때 특별한 단점은 안 보인다. 그리고 밸런스도 좋다. 승차감도 좋다. 근데 차가 엄청 빠르진 않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민트급 중고까지 확장을 해서 이 금액대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2억 8천? 네. 요즘에 우루스도 2억대예요. 근데 세단에서는 또 2억 7, 8천 한 차가 없어. 그러니까 세단이라는 세그먼트에서 민트급 중고가 2억 7, 8천 하려면 신차 가격이 3억 막 5천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포르쉐가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차도 잘 만든 것도 맞아요. 차도 잘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로 차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 근데 2억 7, 8천이면 마력을 좀 더 높게, 토크를 좀 더 높게 세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격에 비해서는 스펙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들을 넣어가지고 600마력, 700마력을 만들어주던지 한 550마력이나 570, 80마력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터보 때문에 그렇게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면 또 터보를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거 되게 약은 거죠. 되게 한 엔진 가지고 이렇게 세그먼트를 좀 나눈 건데 요즘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포르쉐만 그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2억 5,200이 기본 가격이거든요. 근데 HUD를 별도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200만 원을 주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포르쉐에서 GTS 마크가 붙으면 웬만한 건 옵션이 기본 탑재가 돼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였는데 아니 기본 가격이 2억 5,200인데 리어 엑셀도 별도 옵션을 넣어야 돼요? 다 별도로 빼놨어. 그러니까 2억 5,200에다가 최소 2, 3천은 넣어야 탈만한 차가 또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페라리도 그렇고 다 모든 브랜드들이 너무 이렇게 옵션 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GTS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얼마 타지도 않은 차를 또 시승차로 1600km 탔어. 1600km 지금 4개월 동안 1600km밖에 안 탄 따끈따끈한 차인데 얼마 타지 않은 차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준 또 제 후배에게 또 감사하고 제가 주변에 인복이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집과 차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또 하루였고 또 즐겁게 찍었습니다. 네, 다음 차는 팰리세이드 갑니다. 팰리세이드 드디어 이제 팰리세이드 9인승을 가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시승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83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이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